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가는 날 네. 김혜경 여사도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10만 원 갖고 얘기하던데 그 본인이 본인 식사한 거는 이미 네, 지불을 했어요. 네. 배모 씨 당시에 네, 네. 그분의 진술도 또 그분은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지시받은 적 없고 녹취록인가 뭐 어떤 메모인가에는 절대로 여사님이 알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거의 뭐 이게 몇 달 한참 지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와서 기소를 하는 이런 행태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제 죽이겠다라는 시그널인 거죠. 기필코 죽이겠다라는 시그널인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러셨잖아요. 나는 검찰로 뭐를 찔러도 안 죽고 칼로 네. 찍어도 안 죽는다. 이미 불사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김혜경 여사의 이 기소권은요.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 교수님 예. 우리 99만 원 술접대 사건 있었죠. 기억하시죠? 있죠. 검사들 기억하죠. 그거 예. 99만 원으로 잘라가고 기소 예,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김학의 사건 무죄 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무슨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유재수 전 예, 부산 예, 감찰무마. 감찰무마 예, 사건 예, 관련해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예, 있죠? 예, 예. 그 검사 출신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한테 형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예. 무죄가 났어요. 그래요 또. 예. 그런데 예. 아무 상관도 없는 직위와 상관도 없는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 났어요. 맞죠. 예. 맞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예, 이 완전히 검사 독재 정권이고요. 내가 검사는 검사들이 다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검사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요만한 죄가 있어도 죽이겠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는 이거는 모욕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엮어서 예. 모욕을 주기 위한 기소인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는 기소 안 하잖아요. 그 이번에 대법관인가요? 그분이 네, 그랬 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300만 원이 디올백이 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느냐 했더니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대한민국 무슨 이런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예? 300만 원짜리 백을 받은 거는 괜찮은 거고 그거는 뇌물이 아닌 거고 10만 원 밥 먹은 거는 저기 그 기소하는 거예요. 그건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판사들이 막 웃었다면서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판사님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예. 같이 밥을 먹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낼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 것만 내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렇죠. 자기 거 계산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도 다 각자 계산하겠지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내가 내 거 계산하고 그렇죠. 그 소위 더치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딴 사람 걸 한꺼번에 계산하는 줄 알면 내 것도 해 그러지. 그렇죠. 내 거는 내가 하고 딴 그렇죠. 사람 건 이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네. 정치인의 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이렇게 좀 순탄하게 가는 정치인도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그러다 네. 보니 매사에 꼼꼼히 체크하고 행동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계속 검열하고 그러신 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중에는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걷어서 내겠지라고 라고 생각을 한 생각하죠.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런 그리고- 상식적인 것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금액으로 봐도 10만 얼마예요. 네, 10만 원. 근데 그 중에 본인 건 냈으니까 7만 네, 7만 얼마죠. 얼마죠. 7만 네, 8천 원인가. 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까? 23억 벌었답니다. 근데도 지금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기소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할 말을 잃을 정도의 너무 형평성에 공정하지 않은 거죠. 공정하지 않고 나의 반대편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고 내 식구는 뭐 엄청난 죄가 있어도 이거는 괜찮아. 이래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를 타깃으로 삼는 것도 총선에서 어쨌든 또 이 문제를 또 끄집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문제니까 검찰의 특활비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게요. 대체? 윤석열 총장 당시에 특활비 가지고 소고기 먹으러 다니시고 뭐 이랬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영수증 휘발된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이런 얘기 있죠. 성경에 네. 보면 내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들보는 보지 보지 못하고 못하고 다른 남의 눈에 사람은 있는 티끌. 티끌은 네, 네. 자 보이느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 국정운영 평가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현명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선거에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건 보시면? 선거죠. 네. 관건 선거죠. 지금 공직자들은 60일 제한에 걸렸어요. 네. 공직자들은 60일 제한에 걸려서 기초단체장들은 주민 간담회조차도 못 하는 못합니다. 거죠. 주민 민원 청취조차도 못합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선거법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네. 엄한데 대통령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탄핵을 받은 이유가 맞아요. 열린우리당 그랬었죠. 봐달라고 네, 그 얘기 때문에 한마디. 그 얘기 때문에 탄핵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탄핵이 안 됐지만 그렇죠. 국회에서 예. 지금 이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10번 당해야 돼요. 예. 왜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케이세라세라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아니면 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살기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렇게 막 남발하고 다니시잖아요. 뭐 여기다 얼마를 주겠다, 지원하겠다. 국회 동의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당연하고요. 네. 제가 막 그 얘기한 중에 뭐 경기도 권역을 다 다니면서 GTX 남발을 했는데 그 나중에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얼마나 기가 차고 웃기는 얘기인지 실현 가능성 제로. 네. 그냥 비일공짜 공약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대통령을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좋대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찌 해야 될지. 예.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 표를 갖고 오셔가지고 표를 가지고 뭐가, 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네. 말이 왜 안 맞는지. GTX F 노선이라는 게 있고 GTX D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네. 근데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막 남발하고 다니세요. 막 남발하고 분사 뭐 보호 지역도 다 풀겠다 그러고 네. 개발 제한 지역도 풀겠다 그러고. 네. 야 진짜 막. 그러니까 선거만 그냥 어쨌든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군요 결국은. 교육부에서 교육발전 특구를 뭐 몇 군데를 지정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국회에서 예. 엄청 반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뭐 검증도 없이 그냥 막 뿌려버리네요. 그럼 현재 시흥시 이제 지금 이제 의원님이 네. 출마하시는 지역구는 대진표가 결정이 됐나요? 대진표가 그러면? 결정이 됐죠. 예. 검사 출신의 그분이세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이시고요. 변호사. 예, 저 문정복과 예. 한판 승부. 예. 혹시나 그쪽에서 나머지 두 분이 이제 뭐 약간 반발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네. 뭐 출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민의힘의 특성 잘 아시잖아요. 예. 누르면 눌린다. 근데 안타까워요. 네. 그 한 분은 이제 저하고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를 같이 하신 하셨군요. 분인데 지역의 그 당에 국민의힘에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쭉 그 활동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경선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드랍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한 분은 어찌되었든 배우자께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빨리 케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흥 지역에서는 뭐가 가장 큰 이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저희 시흥 지역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도시를 어떻게 완성할 건가가 제일 큰 이슈죠.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목감, 은계, 장현이라는 신도시가 세 네, 개가 네, 들어왔어요. 네, 네. 이 들어오는 세 도시의 인프라 그러니까 전철 문제라든지 그에 들어가는 인프라 문제들을 빨리 안착시키는 게 제일 우선인 거고요. 저희 시흥이라는 도시가 한번 놀러 와 보세요. 옛날에 어떤 도시냐면 세 개의 다른 면이 예. 합쳐서 시가 된 거고 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예. 약간 분절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는 것, 이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 시흥시청이 그 제일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흥시청이 조금 이렇게
개발이 덜 된 미개발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구도 더 넣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역이 미래의 세계역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이 돼서 이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채워나가는 그런 공약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시흥하면 안타까운 거, 물론 이제 의원님 네. 지역구는 아닌데 네. 그 조정식 의원 지역구에 한 분이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셨어요. 그랬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그분은 왜 그러신 거예요? 그 물론 예비 거기서 탈락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 한번 저- 이제 민주당을 네. 상대로 이제 네. 소송을 제기해서 네.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네. 그 김윤식 시장이라고 네, 하는 분인데요. 이제 민주당 이름으로 시장을 삼선을 하셨죠. 삼선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신 그렇죠. 분 중에 네. 한 분인 거죠. 그런데 네. 지난번 21대에서도 이제 그 하지 못했고 네. 22대 총선에서는 적격 심사에서 그래서 탈락이 됐었죠. 되신 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볼 때 그분이 서운한 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인이라고 하면 정당인이라고 하면 정당이 내리는 결정 아까 임종석 전 네. 실장과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한 번은 수긍을 하고 다음번 기회를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빨간 잠바 입고 한동훈 그러니까요. 옆에 섰더라고요. 네. 너무 어색하고 네.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삼선을 민주당으로 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혜택이잖아요. 공천 아유, 받아서 3번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렇게 하는 모습은 진짜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리 본인이 탈락했다고 사진 나왔군요. 네. 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혜택은 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 저희 가서 또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 시장 같은 경우는 저와 오래도록 재정구 의원님 밑에서 열심히 같이 일했던 동지였는데 이렇게 그 내가 추구하던 가치를 버리고 다른 가치를 찾아서 넘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좀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미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이 갑가을은 거의 같은 동네라고 보여져요.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엄청나게 서운해하십니다들. 네, 그러겠네요. 네. 지지자분들이 많이 좀 네, 우리 답답해 조정식 하시겠다. 의원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좀 예. 아프실 거예요. 예. 네, 어쨌든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한 뭐 50여 분 이상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네.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빨리 간지 몰랐죠? 저는 최진봉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정책 했는데 또 문정복 의원님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의원이다. 네. 행동하는 의원.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막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고 네. 즉각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면 행동에 옮기시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네. 문정복. 행동하지 않으면 예, 예. 안 됩니다.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동해야만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마이 TV의 우리 그 제작진들은 문정복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가장 먼저 최전선에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누님 정치, 엄마 정치, 행동. 그래서 우리 김 팀장님 제가 네. 엄청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의원님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바쁘시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마이 TV 다음번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공약 날릴 공짜, 빈 공짜, 빈 공약. 빈 공약을 쫙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제 문의원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정국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문의원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